불편한 편의점 파트 3. 저자 김호연, 출판 나무옆 의자, 기획 정지혜, 이진주, 리딩 이영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5번째와 6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며 불편한 편의점,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번째 이야기, 극작가 오인경. 극작가인 인경은 이번에도 글이 써지지 않으면 작가를 은퇴하리라 결심했다. 큰맘 먹고 입주한 토지문학관에서 인경은 희수를 만나 친해졌고, 운 좋게도 그녀로부터 퇴소 이후 머무를 작업실까지 얻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퇴소날, 희수가 알려준 주소로 겨우 찾아간 그녀는 대충 허기를 채우려 집 앞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인경은 먹을 만한 것도 없고 샌드위치나 김밥도 구성이 부실한 것뿐인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불만 가득한 말투를 숨기지 않으며 말했다. 여기 도시락은 뭐 없어요? 패기 때문에 조금만 드린다는 남자의 대답을 대충 들으며 만두를 데우려는데 이번엔 전자레인지가 안 보인다. 오늘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죄송합니다. 하필 왜 오늘? 도쿠씨 말에 인경은 편의점이라면서 참 여러모로 불편하네 라는 생각을 했다. 가급적 여긴 안 와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작가 생활로 밤낮이 바뀐 탓에 다음날에도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향했다. 매장 구석 깊은 곳에서 마음에 드는 도시락을 찾아내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보이질 않는다. 이 새벽에 가게를 비우고 어딜 간 거지? 거참 불편한 편의점이다 싶어 슬슬 짜증이 나려던 참에 카운터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급동. 잠시만요. 급동이라니.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이걸 출입문에 붙여두고 문을 잠그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따박따박 바른말을 잘하는 인경으로서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이내 돌아온 도꼬씨가 인경을 보고 서둘러 계산을 해주며 말했다. 잘 찾으셨네요. 감춰놨는데. 어제 도시락 괜찮은 거 찾으셔서 밑에 깔아놨어요. 사내의 말을 들은 인경은 어쩌라는 건가 싶어 잠시 주춤했다가 금세 할 말을 떠올렸다. 아저씨, 가게를 막 비우시면 안 되죠. 혹시 누가 들어왔다가 훔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셔요? 그녀의 말을 들은 도꼬씨는 민망한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제가 사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아까도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바지에 그만. 인경은 이자가 왜 지금 이런 비상하는 얘기를 하는 건가 싶어 언짢아졌다. 서둘러 나가려는 그녀의 마음을 알리 없는 도꼬씨는 인경의 뒤통수에 대고 외쳤다. 오늘 급동이라 죄송했어요. 그의 마지막 한마디에 참아온 인내심이 폭발해버린 인경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밥 사가는데 똥 얘기 좀 그만해요. 놀란 눈으로 더듬거리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남자를 보며 인경은 정말이지 다시는 여기에 안 오리라 다짐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여전히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헤매고 있던 그녀는 문득 창밖을 보다가 편의점 테이블에서 라면에 소주를 마시는 중년의 남자를 발견했다. 매일 밤 11시쯤이면 어김없이 저러고 있는 저 남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인경은 궁금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남자가 뜬금없이 도꼬씨와 마주 앉아 뭔가를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내 뭐라고 쏘아붙이고는 일어나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더 이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 도꼬씨를 붙잡고 물었다. 저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둘이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으며 방금 둘이 마시던 것은 무엇인지. 곧이어 참 옥수수 수염차 같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을 듣고 난 인경은 점점 더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날 이후로 인경은 새벽마다 도꼬씨가 있는 편의점을 찾아가 도시락을 먹으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는 항상 흥미로웠고 어느새 그와 친해진 듯한 느낌도 들었다. 나중에는 수첩까지 가져가 적기 시작했고 그가 알코올성 치매와 정신적 트라우마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비어있던 작품 세계가 완성되는 듯 했다. 도꼬씨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써도 되겠냐는 허락을 받고 난 인경은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다. 신들린 듯 타이핑을 해나가는 그녀는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를 새 작품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 했고 봉인됐던 필력이 풀린 듯 쉼없이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 새벽 동네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은 도꼬씨의 편의점과 그녀의 작업실 뿐이었다. 6번째 이야기. 철없는 아들 민식. 민식은 한때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업가였던 자신의 불행에 대해 생각했다. 돈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던 그는 무리하게 사업을 키우다가 한순간에 주저앉고 말았다. 뒤이어 이혼과 투자 실패라는 불행까지 겹치고 나니 민식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는 엄마가 사는 청파동 빌라로까지 쫓기듯 들어오게 되었고 이내 엄마가 아빠의 유산으로 편의점을 차린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의 몫도 있었을 것인데 민식은 뭔가 억울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기용은 민식에게 에일 맥주 양조장 사업 정보를 알려준다. 민식은 사업 계획을 듣다 보니 다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중요한 것은 엄마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는 엄마의 편의점에서 이 에일 맥주라는 것을 사가서 얘기를 꺼내보기로 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처음 보는 사내가 인사를 해왔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야간 알바가 바뀐 듯하다. 문득 2달 전 엄마가 야간 알바를 부탁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러나 민식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내심 미안한 마음을 느끼며 민식이 맥주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가격을 부르는 사내에게 민식이 대충 말했다. 아, 나 여기 아들이니까 그냥 찍어놔요. 그거 비닐에 담고. 민식의 무례한 말투 탓인지 사내는 미동도 않고 말했다. 증명해봐, 사장님 아들인 거.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기가 찬 민식은 기선제압을 해야겠다 싶어 으름장을 놓았다. 널 자르면 증명이 될까? 그러나 사내는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응수했다. 당신은 나 못 잘라. 날 자르면 야간 알바를 누가 하는데? 당신이 할 리도 없고 사장님도 지금 아프셔. 사장님이 그러시더군. 아들 하나 있는 게 엄마가 아파도 모른다고. 뭐지? 엄마가 아파? 순간 뭔가가 민식의 몸을 관통해 바닥으로 그를 끌고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맥주고 뭐고 다급히 뛰쳐나온 민식은 한달음에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를 보고 안심했지만 좀 전의 일 때문인지 사업 얘기는 선뜻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 냉장고 안에서 에일 맥주를 발견했고 민식은 기회다 싶었다. 자연스럽게 엄마와 맥주를 나눠 마시기 시작했다. 엄마와 둘이 술을 마시는 것도, 둘의 대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도 처음이었다. 맥주를 마시다 잠든 엄마를 내려다보니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많았고 체구도 작았다. 비록 사업 얘기는 못 꺼냈지만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낀 하루였다. 편의점 처분과 투자건은 언제든 다시 말해도 괜찮았다. 그러나 문득 그 건방진 야간 알바생 사내가 편의점 처분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찝찝하니 날이 밝는 대로 그놈의 신상을 흥신소 곽씨에게 의뢰하기로 했다. 남은 맥주를 마저 비우며 엄마 생각도 마저 했다. 다시 엄마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휴대폰을 꺼내 좀 전에 엄마와 맥주를 마시다가 찍은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해놓았다. 두 모자의 손가락 하트가 사랑스러워 보였다. 지금까지 신화 부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